안녕하세요. 행정사 이지희입니다. 오늘 영상을 클릭하신 분들 아마 교육기관을 운영하고 계시거나 앞으로 운영할 계획이 있는 분들이실 겁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기관 수강생들이 이수한 과목을 대학 학점으로 인정받게 해주고 싶다는 목표를 갖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들어보셨나요? 이 제도에 진입하면 여러분 기관의 학습 과정을 이수한 수강생이 대학교 학점을 취득하는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됩니다. 단순한 자격증 취득 기관이 아닌 법적으로 인정받는 학점 부여 기관이 되는 거죠. 오늘은 이 제도가 무엇인지, 어떤 기관이 신청할 수 있는지,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평가에서 무엇을 보는지까지 큰 그림 위주로 짚어드리겠습니다. 각 세부 항목은 이후 시리즈로 이어갈 예정이니 오늘은 전체 흐름을 잡는다고 생각하고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먼저 제도의 개념부터 잡고 가겠습니다. 학점은행제 평가인정이란 교육훈련기관이 설치 운영하는 학습과정의 학습 내용, 시설 설비, 교강사 자격 등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을 갖추었는지 평가하여 그 학습과정을 학점인정 학습과정으로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근거법령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시행규칙 제2조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반드시 짚어야 할 게 있습니다. 기관 자체를 인정하는 게 아니라 기관이 운영하는 학습과정 단위로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같은 기관이라도 과목마다 개별적으로 평가 인정을 받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평가 인정 유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출석 수업 기반, 강의실 대면 수업 방식입니다. 둘째, 원격 수업 기반, LMS를 통해 제공하는 온라인 콘텐츠 방식입니다. 셋째, K무크 및 매치업 학습 과정입니다. K무크는 교육부가 운영하는 한국형 온라인 공개, 강좌 플랫폼에 개설된 과정이고 매치업은 산업계 수요 기반의 단기 직업교육 과정입니다. 이 두 유형은 일반 원격 수업 기반과 평가 지표 구성이 다릅니다. 따라서 전문가와 상담 후 평가 인정 유형에 맞는 기준을 확인 후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기관이 신청할 수 있을까요? 신청 대상은 학점 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훈련기관이 운영하는 학습 과정입니다. 기본적인 대학 및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평생교육시설, 원격 포함, 직업교육훈련기관은 물론이고 요건을 갖춘 일반 학원, 군교육훈련시설, 국가무형유산문화재, 교육훈련기관, 특수학교, 각종 연구기관 등도 평가 인정을 받아 학점은행제 과정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상기관이라고 해서 무조건 신청이 가능한 건 아닙니다. 신청 자격 요건이 별도로 있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최근 2년간, 즉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표준교육과정에 준하는 학습과정을 총 90시간 이상, 그리고 매년 45시간 이상 직접 운영한 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반드시 직접 운영한 실적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외부 업체에 위탁 운영한 경우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적이 기관 자체에 귀속되어 있어야 한다는 뜻이죠.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신청 학습과정 관련 과목을 설치 운영 중인 대학이나 전문대학이 직접 실시하거나 부설, 평생교육시설이 운영하는 경우에는 운영 실적과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원격 수업 기반 학습 과정은 평생교육법 및 기타 법령에 의해 원격 교육이 인정된 기관 또는 사이버대학 부설 평생교육원에 한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건간호 계열은 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에 한 해 출석 수업 기반으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자격 확인이 됐다면 다음으로 신청 가능한 학습 과정 수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규 기관 또는 1년차 기관은 출석 수업 기반 20개 이내, 원격 수업 기반 15개 이내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년차 이상 기관은 만료된 학습 과정 수에 각각 20개 또는 15개를 더한 만큼 신청 가능합니다. 정원 기준도 있습니다. 출석 수업 기반은 학습 과정당 총 400명, 학급당 최대 40명입니다. 원격 수업 기반은 총 800명, 학급당 최대 200명까지 허용됩니다. 단, 사회복지 현장 실습처럼 대면이 포함된 과목은 학급당 30명 이내로 별도 제한됩니다. 신청 규모가 정해졌다면 이제 전체 절차 흐름을 봐야 합니다. 신청 기간은 연 1회, 보통 4월부터 5월에 기본계획 공고가 나고 6월부터 7월에 접수를 받습니다. 각각 기간도 다릅니다. 2026년 기준으로 출석 수업 기반은 6월 1일부터 6월 16일, 원격 수업 기반은 6월 22일부터 7월 7일까지 접수가 진행됐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신청 자체가 불가하니 미리 경험이 많은 행정사의 조력을 받아 전략적으로 준비하셔야 원하시는 사업 계획대로 기간을 맞출 수 있습니다. 신청은 학점은행 종합정보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접수로만 이루어집니다.
신규 기관의 경우 접수 전에 먼저 개정 신청이 필요한데 중요한 점은 개정 신청 자체도 신청 기간 내에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개정 승인까지는 평균 영업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신청 기간 첫날부터 바로 개정을 신청해야 실제 신청서 작성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공고가 나오는 즉시 움직여야 하는 이유입니다. 개정 신청을 하고 로그인 후에는 학점은행제 전용 공동인증서도 별도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수수료도 있습니다. 출석 수업 기반은 5개 이내 70만 원, 추가 시 과정당 10만 원입니다. 재평가 과정만 신청하는 경우는 5개 이내 40만 원으로 낮아집니다. 원격 수업 기반은 5개 이내 100만 원, 추가 시 20만 원씩 부과됩니다. 납부기한은 신청 내용 수정 보완 마감일까지입니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본격적인 평가 단계로 들어갑니다. 평가는 크게 3단계입니다. 먼저 요건 심사입니다. 평가 인정 대상 기관인지, 신청 학습 과정 개수가 기준 이내인지를 확인합니다. 여기서 걸리면 본평가 진입 자체가 안 됩니다. 요건 심사를 통과하면 본평가가 진행됩니다. 본평가는 두 영역입니다. 첫째, 기본 운영 여건 평가. 신규 진입 기관 등을 대상으로 인적 자원, 학습 시설 설비, 기관 운영 체계를 적합, 부적합으로 판정합니다. 둘째, 학습 과정 평가. 각 학습 과정별로 교강사 자격, 시설 설비, 수업 내용, 평가 체계 등을 종합 평가합니다. 평가 방식은 서면 평가가 기본이지만 신규 기관이나 시설 확인이 필요한 경우 현장 평가가 실시됩니다. 현장 평가가 진행될 경우 서면 평가와 현장 평가 중 가장 나중에 실시한 결과가 최종으로 반영됩니다. 평가위원은 대학 교수, 정부 출연 연구기관 박사학위 소지자 등 전문가로 구성되며 상피제가 적용됩니다. 평가위원회 현 소속 기관이 피평가 기관이거나 최근 3년간 해당 기관에서 교강사 활동 이력이 있는 경우 평가에서 배제됩니다. 그럼 각 평가별로 조금 더 자세히 볼까요? 먼저 기본 운영 여건 평가입니다. 참고로 이 평가는 모든 기관이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학점은행제에 처음 진입하는 신규 기관이거나 종전에 받았던 평가에 유효 기간이 만료된 기관에 한해서만 필수로 진행됩니다. 해당 기관이라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봐야 할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평가는 크게 인적자원, 학습시설 설비, 기관 운영이라는 3가지 영역에서 이루어지며 출석 수업은 7개 지표, 원격 수업은 9개 지표를 평가합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출석 수업 기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인적자원 영역에서는 평생 교육사 1명 이상 배치와 상시 근로자 3명 이상의 전담 운영 조직이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학습시설 설비 영역에서는 전용 행정실, 교강사 지원시설, 학습자 지원시설을 물리적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기관 운영 영역에서는 학점은행제 운영 내부 규정 수립과 학습자 상담 창구 운영 여부를 확인합니다. 출석 수업 기반은 이렇게 총 7개 지표입니다. 그렇다면 원격 수업 기반은 어떻게 다를까요? 인적 자원과 기관 운영 영역의 기본 틀은 같지만 시설 설비 영역이 오프라인 공간 대신 온라인 인프라 검증으로 완전히 바뀌면서 지표가 늘어납니다. 인적 자원 영역은 동일하게 평생 교육사 배치와 운영 조직을 보는데 원격은 상시 근로자가 최소 7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출석 수업 기반 3명 이상보다 훨씬 높은 기준입니다. 학습 시설 설비 영역은 오프라인 시설 대신 온라인 인프라 5가지를 봅니다. 행정실은 기본이고 추가로 원격 교육 설비, 운영자 및 교수자용 플랫폼, 학습자용 플랫폼, 개인정보관리 여부까지 꼼꼼하게 평가합니다. 플랫폼 URL과 계정 정보는 신청 시스템에 사전 입력해야 지표 작성 자체가 가능하니 신청서 작성 전에 반드시 먼저 입력해 두어야 합니다. 기관 운영 영역은 출석과 동일하게 운영 규정 수립과 상담 창구 운영 여부를 확인합니다. 원격 수업 기반은 이렇게 총 9개 지표입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이 지표들은 모두 갑으로 판정되며 단 하나라도 부적합이 나오면 해당 과정만 탈락하는 것이 아닌 신청한 전체 학습 과정이 일괄 탈락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본 운영 여건은 그만큼 먼저 그리고 완벽하게 갖춰야 합니다. 이 까다로운 기본 운영 여건 심사를 무사히 통과했다면 다음은 무엇일까요? 이제 실제로 신청하신 학습 과정, 즉 과목 자체에 대한 본평가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안심하기엔 이릅니다. 점수를 매기기 전에 과목 단위에서도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가부 평가 관문이 한 번 더 있습니다. 배정된 교강사가 법적 자격이 있는지, 결격 사유는 없는지를 엄격히 봅니다. 특히 원격 수업의 경우 평가를 신청하는 시점에 이미 콘텐츠가 50% 이상 제작되어 있어야만 통과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부적합이 나오면 그 과목은 가차없이 탈락하게 됩니다. 이 과목별 가부 관문까지 무사히 넘었다면 드디어 수업 계획과 질을 평가하는 점수 평가가 진행됩니다.
점수 평가는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 방식으로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받아야 최종 합격입니다. 한 가지 실무 팁을 드리자면 에듀테크나 AI 활용 같은 기관 운영 특성화 및 질 관리 노력에 따라 전체 과목에 최대 2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세금을 체납하거나 1개월 이내 발급된 최신 납세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이 점이 감점됩니다. 점수 차이가 촉박한 상황에서는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항목이니 서류 준비에 각별히 유의하셔야 합니다. 본평가가 끝나면 예비 통보 및 소명 절차가 있습니다. 기본 운영 여건 전체 지표와 일부 학습 과정 지표에 대해 서면 평가 결과를 먼저 기관에 예비 통보합니다. 미흡한 사안이 있다면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소명 신청과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평가단이 제출 자료 검토 후 추가 확인이 필요하면 담당자 인터뷰 등 대면 평가를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평가가 완료되면 평가관리위원회 검수, 학점인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육부에서 최종 결과를 확정 후 통보합니다.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당초 신청서에 적시한 내용의 범위 안에서만 가능하고 새로운 사실관계나 추후 보완 사항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평가 인정을 받으면 유효기간이 부여됩니다. 출석 수업 기반은 학습과정 개시일로부터 4년, 원격 수업 기반은 3년입니다. 만료 전에 재평가를 신청해야 계속 운영이 가능합니다. 원격 수업 기반은 한 가지 더 챙겨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비 평가 인정 통보 후 유효기간계 시일로부터 30일 전까지 콘텐츠를 100% 개발 완료하고 보고해야 최종 평가 인정서가 교부됩니다. 이 시한을 놓치면 인정서 자체가 발급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Q&A에서 실제로 많이 나오는 실무 주의사항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강의 도중 교강사를 바꾸면 어떻게 되나요? 교강사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더라도 동일 자격 요건을 갖춘 인원으로만 대체가 가능합니다. 운영실적 90시간에 위탁 운영실적을 포함시킬 수 있나요? 안 됩니다. 외부 위탁 운영실적은 인정되지 않고 기관이 직접 운영한 실적만 해당됩니다. 신청서 작성 중 기관 주소가 바뀌면 어떻게 하나요? 평가 진행 중 주소 이전이나 지위 승계 같은 변동사항이 생기면 신청 전에 반드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먼저 문의해야 합니다. 기존 수업 영상에 AI 생성 콘텐츠를 넣어도 되나요? 네, 활용 가능합니다. 다만 AI는 양날의 검이 될 수 있습니다. 2026년 Q&A에 따르면 콘텐츠 개발의 주체는 반드시 내용 전문가인 교강사여야 하며 AI는 철저히 보조 도구로만 쓰여야 합니다. 교강사의 전문성 없이 AI에 전적으로 의존하거나 저작권 윤리 문제를 소명하지 못하면 콘텐츠 품질 평가에서 크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이를 잘 활용하면 오히려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교강사 주도해 AI와 에듀테크를 보조도구로 영리하게 활용해 수업의 질을 높였다면 콘텐츠 제작의 충실성 평가에서 긍정적으로 인정받습니다. 더 나아가 이를 기관의 교수학습법 개선 전략으로 잘 녹여내신다면 앞서 말씀드린 기관 운영 특성화 부문에서 최대 2점의 가점까지 챙겨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허위 위조 변조 서류를 제출하면 부적격 기관으로 간주되어 평가 진행에서 즉시 제외됩니다. 현장 평가 시에는 시스템으로 제출한 자료를 반드시 출력해 비치하고 평가위원회 인터뷰 요청에 적극 협조하셔야 합니다. 오늘 내용을 한 줄로 정리하면 학점은행제 평가 인정은 기간이 아닌 학습과정 단위로 받는 것이고 신청 자격 요건, 연간 신청 기간, 기본 운영 여건이라는 세 가지 관문을 순서대로 통과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출석 수업 기반과 원격 수업 기반 각각에서 오늘 짚은 요소들, 평생 교육사 배치 요건, 운영 조직 구성, 시설 기준 등을 실제로 어떻게 충족해야 하는지 실무 중심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독과 알림 설정 해두시면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